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광고 매체의 특성이라는 7번째 주제를 하고 있고,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 시스템, 광고의 유형까지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번 주제는 확실하게 맞힐 수가 있을 거고, 광고의 역사는도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최소 한 10번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8번하고 9번에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그래 보입니다. 10번은 거의 확실하게 가능하고 11번은 반반이에요. 자, 광고 매체의 특성 오늘 웬만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사실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녹화를 한 30분 이상 했었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버려 가지고 하여튼 이 화면 전체 녹화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니까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새로운 그 주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 광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장점 보면 무한정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가장 큰 인터넷의 강점이고, 시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거는 특히 인터넷이지만 모바일 같은 거는 특히나 이 공간 제약이 굉장히 덜하죠. 그죠?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효과 측정이 굉장히 용이하죠. 모든 컴퓨터를 연동된,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들은 효과 자체가 서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파일 같은 것만 들여다보면 정확한 효과, 내가 원하는 효과 다 접속 시간이라든지 접속을 언제 했고 얼마 동안 오래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는지, 그러고 또 만약에 좀 필요하다면 이 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 측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상호작용성이 뛰어나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멀티미디어 디지털 매체들은 쌍방향입니다. 송신자와 수용자가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두 주체 간의 상호작용성이 아주 뛰어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통 매체에 비해서 유미디어 혹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들의 가장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매체들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 매체들의 큰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선별성 당연히 높습니다. 사이트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그죠? 자, 그렇지만 고연령층에는 안 맞아. 이거는 대부분의 멀티미디어가 다 그래. 그리고 팝업인 경우, 인터스티셜, 그러니까 텀이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강제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자, 하여튼 그러면 결국 이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커지게 만드는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광고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노출만 많이 시킨다고 해서 그 효과가 아주 높아지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지 않다고 봐요. 특정한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출이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그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노출이 됐다. 어떻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 불쾌한 감정이 그 제품에, 그 회사에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그렇게 강제로 막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PM이 TV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포털을 제외하고는 많은 소비자, 자, 뭐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죠. 그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많은 소비자, 물론 대중만큼의 엄청난 숫자의 소비자를 한꺼번에 접촉하기는 안 되죠. 힘들어요. 자, 매출 유도 가능합니다. 광고 클릭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실제 광고 클릭률도 굉장히 낮아요. 자, 클릭률도 낮은데 게다가 거기에서 클릭을 해서 2차, 3차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제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뎁스의 개념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만이 구매로 연결이 됐는데 한번 1차에서 2차 정도는 클릭할지 모르지만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로 클릭해 들어가는 비율은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매출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능성은 좀 희박한 편이다.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이 검색 광고가 굉장히 인기 있는 광고고 비싼 광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텀이 핀 광고 아까 굉장히 짜증나는 광고라고 했잖아요. 요즘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기존에 뭐 그런 광고를 회피하는 그것을 조금 익히게 되면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꼼짝없이 그걸 노출하게끔 만들려고 애를 쓰죠. 항상 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소비자들 간에는 뭐 하여튼 실갱이가 벌어진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지하고 무관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메일 광고는 스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배너 광고죠. 자, 한번 해서 클릭해 들어갈게요. 마비노기 영웅전이네요. 말도 어렵다. 자, 2차 화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여기서 클릭을 하거나 이걸 클릭하게 되면 3차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하여튼 또 그 안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4차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이죠. 자, 키워드 광고입니다. 키워드를 치면 주르륵 연관업체가 뜹니다. 순서는 돈 많이 낸 사람의 순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협찬 광고 뜨네요. 그죠? 협찬.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광고 요금과 관련해서 노출 기준은 전통 매체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통 매체에서 예를 들어 방송 광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지만 뭡니까? 광고비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시급하고 그 노출될 전체 가시청자의 숫자였어요. 자, 그러면 시급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노출이에요, 노출. 노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급은 SA. 두 번째 높은 거 A, 제일 낮은 거 C. 결국 노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광고 단가가 비싼 거였잖아요. 광고비가. 그래서 노출 기준 모델을 보는 건데,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SA급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시청률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시청률이 얼마니까 뭐 SA급 중에서도 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나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시청률이라는 것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에요. 광고 시청률이 아닙니다. 물론 광고 시청률을 따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시청률을 확인해 나가죠. 그죠? 그러면 그 시청률은 시청자 패널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그 수치 자체가 시청률이라는 수치 자체가 직접적으로 광고를 시청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시청률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 모델은 기존 매체에서 사용하던 일반적인 효과 측정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서 요금을 정하겠다. 노출 기준 모델.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서는 노출 기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한다라고 했습니까? 페이지 뷰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어떤 특정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검색을,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에 초기 화면이 있다. 화면, 페이지.
자, 그러면 그 화면에 접속한 사람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게 뭡니까? 페이지 뷰예요. BIW. 자, 특정 화면에 몇 사람이 접속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광고를 봤다는 게 아니고 그 사이트, 그 화면, 그 화면에, 그 페이지에, 그 화면에 몇 명이 접속했다 안 했다를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해요. 아까 우리가 시청률은 프로그램 시청률이지 광고 시청률이 아니듯이 이 노출 기준 모델을 만약에 인터넷 분야에서 쓰게 되면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페이지 뷰란 것은 화면에 대한 접속이지. 자, 쉽게 표현한다면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대해서 접속을 한 사람의 숫자지, 이 광고의 그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간접적으로 일단 이 화면의 접속자가 10명보다는 20명, 20명보다는 100명이니까 이 우리 100명이 더 많으니까 100명인 경우가 10명인 경우보다는 우리 광고에 노출될 확률도 그만큼 크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클릭 기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광고를 한번 클릭하는 사람, 마비노기 뭐 하여튼 조금 전에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했다, 이거는 뭡니까? 페이지 뷰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뭡니까? 훨씬 더 실제 효과에 근접하는 개념이에요. 클릭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발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노출 기준은 누가 좋아합니까? 매체사가 좋아하고, 클릭 기반은 광고주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떨까요? 결과 중심 모델은 직접 이게 매출하고 유도된다라고 했잖아요. 인터넷이니까 컴퓨터가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2차, 3차 화면을 통해서 구매까지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직접 구매율도 볼 수가 있지만 실제 매출이 내가 당신네 그 뭐 예를 들어 네이버의 화면에서 광고를 하는 이후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다. 그 증가한 만큼만 내가 광고비를 주겠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결과 중심 모델. 매출이 얼마만큼 늘었다. 이건 누가 좋아합니까? 당연히 광고주가 제일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이거는 매체사, 언론사,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광고주가 좋아하고, 클릭은 그나마 서로가 양해를 어느 정도 하는 그 기준 모델이에요. 기간 모델은 뭐 크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예요. 1년에 얼마, 6개월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기간에 그냥 대충 가격을 정해놓고 광고를 받는 거. 자, 그래서 노출 기준 모델은 기존 매체의 기준과 비슷해. 그죠? 클릭 기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만 가능한 모델이다. 결과 중심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4대 매체 봤고 온라인까지 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이제 모바일을 제외하고 거의 제일 중요한 매체예요. 요 5가지 매체가. 특히 온라인까지 봤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에서 요 특성들을 상호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앞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하고 연관을 한번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위 광고 단가의 비용입니다. 한번 광고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 비싸다, 보통이다, 싸다. 자, 그러지 이거는 상대적인 그 광고비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PM의 개념으로 본다면 상대적인 광고 단가 1000명을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광고 단가를 보면 얘가 제일 낮고, 그죠? 얘가 한 두 번째, 얘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얘가 제일 비싼 거예요. 광고 단가가. 상대적인 광고비를 비교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모바일은 정말 장점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그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휴대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멀티미디어니까 당연히 시공간 한계, 특히 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를 가장 완벽하게 극복하는 게 바로 모바일입니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니까 다양한 메시지 전달 수단이 있는 거고 선별성도 꽤 높아요. 그죠? 광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동성을 갖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고 내가 갈 때 특정한 지점에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그죠? 광고나 마케팅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반응의 적합성은 당연한 얘기고, 자, 그 여러분들 하루 종일 잠잘 때 말고 잠잘 때도 들고 주무실 거야. 그러면 항상 그냥 금방금방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위치 기반 서비스 저는 깜짝깜짝 놀란 게 최근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서울을 갑니다. 그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전 문자들이 막 날라오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충청도를 지나면 충청도에 안전 문자가 날라오고 경기도에 접어들면 경기도에 안전 문자가 접어들어요. 그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제 위치 기반이 다 그게 전달이 되는 거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메시지를 읽어보는 거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위치 기반으로. 자, 효과 측정은 모든 디지털 매체가 다 용이합니다. 피드백 좋죠. 상호작용성이 많으니까 많은 정보 가지고 있는 거고. 하여튼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지 제작이 유연해요. 쉽게 메시지 변경이 가능하고, 그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면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작다는 것이 모바일 광고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좀 뭐 들고는 다니고 싶고 노트북 들고 다니면 부피도 크고 무겁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 탭이라는 거든지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면 핸드폰에 비해서 훨씬 더 거창스러워.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핸드폰이야. 그야말로 휴대폰. 그 양놈들 표현을 빌린다면 셀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좀 화면이 컸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사용을 여러분만큼 많이 하지도 않겠지만 가끔씩 볼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 하여튼 화면이 작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서 자꾸 이거 접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야. 왜? 그만큼 사용자들이 그동안에 여기에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야. 결국 그 새로운 제품이 수용자의 욕구를 지금 어떻게 해줍니까? 충족시켜 주잖아. 니들을. 자, 도달률은 낮아요. 이거는 뭐 인터넷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대중을 대상으로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이제 뭐 전통 매체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도달률은 당연히 낮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고연령층, 특히 큰 명층한테는 택도 없죠. 특히 지금도 뭐 나이 드신 분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70대부터는 아예 스마트폰 자체를 이용을 못 하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게 이겁니다. 내 정보가, 내 기지국 정보가 어떻게 저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저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하여튼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거 보고 이제 8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이에요. 그냥 케이블인데 최근에 이제 IPTV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화를 한 겁니다. IPTV는 어차피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 서비스예요. 그죠? 방송 부분은 아니고 인터넷까지 다 같이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니까 그거하고 경쟁을 하려면 케이블도 비슷한 서비스를, 유사한 서비스를 줘야 되니까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셋탑박스 같은 거 다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분화된 목표 수용자. 이건 특히 선별성 굉장히 좋습니다. 케이블이든 IPTV든 간에. 왜? 단위 채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혹시 케이블이나 IPTV 보시면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단위 채널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소비자 선별성이 굉장히 강해요. 광고비 저렴합니다. 길이 유연성 있죠. 길고 짧은 거 다 됩니다. 5분짜리, 20분짜리까지 돼요. 얘들은 변형 광고 쉽습니다. 인포머셜이나 직접 반응 광고도 가능하다. 자, 인포머셜은 뭐 인포메이션 플러스 커머셜이라고 했습니다. 긴 광고들. 자, 직접 반응 광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자, 방송 광고는 뭐야? 간접 반응 광고예요. 메시지를 주고서 그 메시지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구매 행동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뭐야? 직접 반응 광고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건 간접 반응 광고예요. 대부분의 매체 광고는 간접 반응 광고예요. 그런 면에서 이 직접 반응 광고라는 것은 굉장히 또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IPTV도 그렇고, 뭐, 디지털 케이블도 그렇고, 뭐, 그렇게 따진다면 뭡니까? 모바일도 충분히 직접 반응 광고가 가능해요. 메시지 노출을 통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구매로 직결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직접 반응 광고가 가능하다. 뭐 아주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앞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썼다 뿐이에요. 자, 시간적인 한계. 이거는 모든 방송 광고에 똑같습니다.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IP든 모든 방송은 한번 쑥 지나가면 끝이야. 거기에 비해서 뭡니까? 그 인터넷이라든가 특히 인쇄 매체는 항상 우리가 두고두고 볼 수 있어요. 질적 수준이 케이블은 어떤 거예요? 지상파보다는 떨어져요, 많이. 채널당 시청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정의 한두 개 채널은 엄청나게 높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상파에 비해서 채널당 시청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 당연한 얘기예요. 일단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겁니다. 또 광고 혼잡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각되는 광고 클러터예요. 이게 굉장히 정말 이거는 지상파보다 더 심해요. 원래 더 많기 때문에 시간당 광고가. 그러니까 광고 회피 현상도 더 심해요. 지상파보다. 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성TV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점은 뭐 선별성이 강해요. 위성도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케이블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요. 왜? 시청률이 더 낮으니까. 광고결이 유연하겠죠. 그죠? 변형 광고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화질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 디지털 옛날부터. 자, 케이블이 최근에 디지털화를 해서 화질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위성은 처음부터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품질의 화면을 줬었고, 자, 단점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방송의 전반적인 한계고, 실적 콘텐츠 수준이 좀 낮고, 그죠? 왜, 그 제작비를 많이 들일 수가 없어요. 그 시청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채널당 시청률이 가장 낮은 매체, 지금 소개되는 매체 중에서 요게 위성입니다. 광고 혼잡도는 굉장히 심하고 회피 현상은 당연히 심합니다. 그죠? 광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케이블도 그렇고 위성도 그렇고. 자, 요거 기억합시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위성은 뭡니까? 뭐 날씨가 맑은 날은 굉장히 신호 품질이 좋아요. 끝내줘요. 화질이라든가 이게 최고일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거나 특히 구름이 굉장히 두껍게 낀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이 위성에서 우리 가정에 접시 안테나로 그 정보를 쏘잖아요. 그 쏜 거를 우리가 접시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셋탑박스를 통해서 TV에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화면이 나오는 건데, 자, 위성에서 쏜 그 신호가 그 구름을 통과할 때 회절 현상이라고 해서 막 좀 뒤틀려서 오는 수가 있어요. 너무 두꺼우면 구름이. 그러면 아무래도 어떨까요? 화질이 뭐 갑자기 찌직거린다든지 정확하고 깨끗한 화면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오디오 품질 떨어지고.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위성이에요. 케이블은 그냥 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수준이야. 그죠? IP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케이블에 비하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널당 시청률이 가장 낮아요. 광고비도 그래서 제일 싸요. 그래도 광고주는 광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시청률이 낮으니까. 자, IPTV 뭐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한 성격들이에요. 광고비 저렴하고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가능하고 특히 이거는 뭡니까?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텔레비전이라는 얘기예요. 케이블은 그냥 막연하게 케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인터넷 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케이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는 뭡니까? 인터넷을 깔고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 방송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광고가 훨씬 케이블보다는 가능하다는 거. 뭐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여전히 미흡한 가입자 수인데 뭐 지금 웬만큼 거의 뭐 더 이상 가입할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새로운 유형의 광고 개발이 가능은 한데 자 굉장히 쉽지는 않아. 좀 말은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어차피 가입자 수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3개입니다. 어디입니까? KT, SK텔레콤, LGU+. 3개가 이 IPTV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장이 넓은 상태도 아닌데 3개 사업자가 이걸 나눠 먹다 보니까 자기 살 깎아 먹는 그러니까 값을 올려받지를 못해요. 서로가 그냥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심하게 표현하면 인터넷 가입해주면 IPTV 공짜로 막 준다든지 아니면 뭐 20만원, 30만원 그거를 먼저 사례비를 받고 시작을 한다든지 막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을 해서 자기 살 서로가 깎아먹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개발하려면 많은 비용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기술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요. 제한성이 뭐 기술적인 제한성은 아닙니다. 뭐 실시간 양방향 광고 진짜 가능해요. 근데 이만큼을 투자를 할 가치가 있을까? 쉽게 말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진짜 굉장히 새로운 그 소비자들이 그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그 광고를 만들었을 때 크게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경쟁 매체와의 차별성 별로 없습니다. 뭐 디지털 케이블이나 IPTV나 그놈이에요. 자, 요거 조금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표준화도 안 돼 있어요. 3개 사업자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사업자마다 기술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걸 표준을 안 했어요. 그 사업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을 물론 비슷한 기술이겠지만 저도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이 3개 업체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만약에 하나 개발을 하려면 자 광고주라든가 그거를 대행해서 광고를 만들어주는 기술업체들이 생각할 때 뭡니까? 3가지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의 광고를 새로 만들려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되는 거야. 광고 개발의 제한성. 자, 뭔가 그 기술을 가지고 업체에 있는 양반들이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할 테니까 광고 할랍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3개의 서비스 업장에 있으니까 그 기술을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체 입장에서는. 하나를 만들어도 위험한데 3개를 만들어야 된다면 아예 안 하고 말아. 이 기술적 표준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 IPTV 산업 전체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장애 요인입니다. 정부에서 이걸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술 표준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자, DMB 광고 뭐 지금 거의 뭐 사장되고 있는 광고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이동형 광고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단말기만 있으면. 저렴한 광고기, 양방향 광고, 뭐 당연히 상호작용이 뛰어나니까 광고에 대한 몰입도 높은 편인가? 뭐 이거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 모바일도 몰입도 높은 편일 수 있고 인터넷도 높은 편일 수 있고 DMB도 높은 편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DMB 광고는 이럴 때 많이 보죠. 그 PMP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야. 보는데 뭐 평소에 주로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날 때, 특히 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심심한데 그걸 쭈그러지게 쳐다보죠. 그래서 광고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수 있어. 심심하기 때문에 다른 일 할 때가 아니니까. 자, 단점은 당연히 이 DMB도 화면 크기예요. 그죠? 자, 신뢰할 만한 광고 효과 측정 자료가 없어. 자, 아까 우리가 위성이라든가 케이블도 사실은 요래요.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효과 측정 자료가 굉장히 없어요. 정확한 효과 측정 자료 안 밝혀요. 업체에서. 왜? 워낙 낮아서. 그 위성이라든가 그 모바일도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그 디지털 케이블 쪽도 잘 안 밝힙니다. 밝히면 불리해져요. 그래서 광고 효과 측정 자료가 지상파만큼 정확한 자료를 얻기는 어렵다. 업계에서 정말 그건 대외비 사업 자료예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안 밝혀줍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광고주한테 그 정확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주는 거는 드물어요.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 모바일 뭐 디지털을 통칭해서 멀티미디어 쪽에 많은 지금 매체를 좀 소개하고 있지만 그 매체들이 효과 측정은 용이하지만 아주 정확한 신뢰할 만한 광고 효과의 측정 자료는 광고주들한테 쉽게 노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DMB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시청 시간과 맞지 않는 광고의 노출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방송 광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꼭 DMB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바일도 다 해당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는 뭐 저녁 시간에 이제 TV를 본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의 시청 시간에서 이 광고되는 제품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막 집에서 이제 저녁 먹기 직전이야. 굉장히 맛있는 광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뭐 참치 광고가 나온다. 그럼 굉장히 그 광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보는 거야. 그럴 때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우리의 일반적인 시청 시간하고는 달라요. 모바일을 사용하는 경우, DMB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그 시청 시간하고 광고 노출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OTT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다. 그죠? OTT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는 DMB는 거의 사양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개 광고인데 5개 광고에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요 11번이 5개 광고고 12번이 교통 광고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분류 방식인데 좀 여기서는 조금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좀 두 개를 떼놨습니다. 보통은 교통 광고도 5개 광고라고 쳐요. 5개 광고 중에 하나의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개 광고는 하여튼 실외에 있다 그죠? 옥 외에, 건물의 바깥에. 자, 노출 효과와 주목률이 높다. 자, 길거리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대구만 해도 큰 교차로에 가면 전광판 같은 게 있죠. 그죠? 교차로에 눈에 확 잘 들어오게 그 운전을 한다면 신호 대기를 하다가 막 잘 보이게 뉴스도 보여주고 막 하잖아. 광고도 하고. 자, 그건 뭡니까? 노출 효과, 주목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크잖아.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요. 자주. 반복 소구가 가능하고. 입간판도 그렇고.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광고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5개 광고니까.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가장 적합한 광고를 줄 수가 있고.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5개 광고에는. 그래서 타겟이나 주제에 따라서 적합한 매체 선정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인 효과를 다른 매체를 보완해서 제인 효과를 향상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참고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리콜이라는 개념 상기라고 우리말로 옮깁니다. 레코그니션 제인입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자, 리콜이라는 것은 비보조 회상, 그러니까 뭔가를 떠올리는 거야. 기억하는 거, 메모리예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극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인을 볼 수가 있고 상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결국은 기억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제인 효과라는 얘기는 자, 상기하고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상기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누가 도와주지 않고 어떤 그 힌트가 없더라도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을 해내는 거야. 그게 상기야. 제인은 뭔가 단서를 줘야지만이 기억해내는 효과. 그게 제인입니다. 자, 상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복잡하니까. 상기를 측정할 때는 그냥 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백화점 이름을 하나 쓰세요. 자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백화점 이름 하나 쓰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현대백화점, 어떤 사람은 신세계백화점, 어떤 사람은 대구백화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상기고, 그러니까 뭔가 단서를 주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기억해내는 게 상기예요. 리콜. 자, 거기 위해서 제인은, 자, 지금 여기에 이런 그 물건을, 이런 뭐 단서 비슷한 백화점과 관련된 뭔가를 줘. 자, 이거를 주고서 떠오르는 백화점 이름을 쓰세요.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좁혀진 거예요. 뭐, 동대구역 근처에 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신천동에 있고, 그럼 무슨 백화점입니까? 신세계 백화점이죠. 그게 제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서, 기억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주고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제인이고, 그런 단서 없이 떠올릴 수 있고 기억해내는 것은 뭡니까? 상계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훨씬 더 강력한 기억에 관련된 겁니까? 상계예요, 상계. 상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고, 제인도 물론 도움은 되는 거지만 이거는 단서가 있어야지만이 기억해내는 거니까 훨씬 약한 기억이야. 이게 강한 기억이라면 이건 약한 기억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매체를 보완해서 제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은 여기서 자꾸 보여주게 되면, 자, TV에서 봤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죠? 뭔가, 요걸 보니까 떠올라. 그게. 그래서 보완 매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많은 양의 정보 제공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죠? 장소라든가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좋은 위치 확보 어렵다. 당연한 얘기예요. 좋은 위치에 있으면 누가 그 다음에 양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그러지. 자,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대구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광판 광고의 위치는 어딜까요? 자, 전광판 광고의 기준은 뭐가? 좋은 위치는 뭐는 거야? 교통량이 많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서 지나가는 교차로는 어딜까? 대구에서. 뭐 정확한 저 데이터를 본 적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바늘 땅, 대구 같으면. 아니면 어딜까요? 범원의 거리. 가장 비싼 거야. 그럼 여기에는 한번 광고가 들어가면 이 입간판을 위치시킨 사람은 그 광고를 양보하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광고야. 좋은 위치야. 어려워요. 그게 전광판을 설치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안 팔 거야. 왜? 서로 광고하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큽니다. 또 그런 게 있고, 효과 측정이 어려워요. 자, 효과 측정이 가장 쉬운 건 어떤 매체였습니까? 디지털 매체. 그나마 디지털 매체는 가장 쉽게 효과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광고주한테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잘 안 주는 게 문제고, 전통 매체,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라는, 청취율이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쉽게 오픈돼요. 거기에 비해서 이 5개 광고는 어떻습니까?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바늘땅이 가장 교통량은 많아요. 근데 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가 하루에 뭐 10만 대가 지나가는데 10만 대의 그 승용차 중에서 그 전광판을 쳐다보는 사람이 몇 대인지 우리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전광판을 쳐다봤더라도 특정의 광고가 몇 명한테 노출됐는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특히 효과 측정 안 되고, 그죠? 시술 투자비 비싼 거, 이건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자, 유형을 봅시다. 자, 교통광고는 뺐습니다. 옥상, 전광판, 야립간판, 야립이라는 것은 들판에 막 큰 간판 세우는 거, 네온사인, 전광판, 광고, 탑스 같은 거 세우는 거, 벽면 부착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합니다. 뭐, 자, 5개 광고의 효과가 왜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뭐 아까 뭐 제인 효과 이런 걸 다 떠나서 5개 광고가 왜 꾸준하게, 제가 계속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죠. 다른 매체에 비해서 부침이 덜하고 굉장히 꾸준하다. 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뭐 4차 산업혁명에 전혀 안 맞는 건데 왜 꾸준하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을까? 그 이유에 5개 광고는 요 세 가지 차원에서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5개 광고는 선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케일. 일단 커요. 압도적인 크기예요.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5개 광고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 효과가 하나 있고, 다른 매체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확실히 크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부정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서브리미널 효과. 서브리미널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 한참 전에 우리가 TV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잠재 효과라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겁니다. 자꾸 접하기 때문에, 자주 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스며들 거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매일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간판을 보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이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그죠? 서브리미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고, 또 랜드마크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5개 광고는 뭡니까? 물리적인 뭔가 공간을 차지하고 물건과 막 있는 거야, 그지? 뭐 간판이라든가 옥상에 뭐 네온사인이라든가 광고 탑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물리적인 그거를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 유형의 무언가예요. 5개 광고는, 그죠? 그렇다면 이 5개 광고가 갖는 디자인적인 측면은 도시 경관의 중요한 요소, 결국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한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 바늘땅에 전광판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지금 2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광판이 하나도 없다라고 쳤을 때 느낌, 있을 때의 느낌, 없다가 만약에 전광판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의 느낌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특히 밤에는 그 번쩍번쩍번쩍하는 화면이 막 바뀌는 그런 것들이 꽤 부정적인 느낌은 저는 안 줄 거라고 봐요. 자, 도시 경관이에요. 이게 랜드마크예요.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받고 고정성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상징적인 게 있고 반복 소구하죠. 소재 표시성 있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특성을 가지는 랜드마크 효과가 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5개 광고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특별하게 이게 급성장을 한다, 폭발적으로 뭐 좋아진다, 이건 없어요. 5개 광고는 꾸준해요. 선진국일수록 5개 광고가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 아시아 계열보다 훨씬 더 5개 광고의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광고학과 학생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매출 가장 크게 올리는 그 광고 대행사는 일본의 덴츠입니다. 덴츠가 강한 영역이 매체 광고도 있겠지만 5개 광고가 독보적이에요. 이게 꽤 큽니다. 일본도 5개 광고 시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비율이 우리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분야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인정해요. 5개 광고는 앞으로 절대로 나쁜 시장은 아니다. 사양 산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전망이 좋은 분야예요. 5개 광고는. 자, 교통 광고는 뭐 5개 광고의 한 형태입니다. 자, 교통수단에 광고를 하는 거야. 지역별 세분화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구 지역 중에서도 뭐 노선이 있죠. 버스 같으면 지하철도 그렇지만 특히 버스 같으면 그 노선에 해당되는 그 노선 주변에 있는 지역 광고 됩니다. 무슨 뭐 성형외과, 무슨 뭐 정형외과 이런 거 세분화 선별성 굉장히 강합니다. 구매 시점에서 광고도 가능할 수도 있고 반복 노출이 가능하고 자 우리는 항상 같은 노선의 버스를 탄다든지 같은 노선의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접근성이 5개 광고보다 더 높겠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자, 단점은 세분화된 목표 소비자한테 전달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뭐 굳이 그 얘기를 한다면 대중교통의 이용 계층에만 효과가 있겠다. 자, 그러면 아주 세분화된 목표 소비자, 대중교통을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 측정의 객관성 없어요. 이거는 5개든 교통이든 결국은 효과 측정 자료가 없어요. 그냥 업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하루에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고 뭐 몇 억가 몇 대고 엄핏 들으면 그게 혹할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아닌 거야. 효과 측정의 자료가 없어. 객관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치열한 광고 경쟁을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굉장히 광고 많죠. 자, 유형 봅니다. 버스와 택시의 내외부에 부착 광고 있죠. 그죠? 다 보셨을 겁니다. 전동차나 역에 있는 지하철 광고, 철도 광고, 고속도로의 휴게소나 톨게이트 정보판 같은 거, 공항의 카트를 포함합니다. 카트에도 다 광고 붙어 있습니다. 그 카트를 그 심한 경우는 그 광고주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마트를 가도 카트에 뭔가 붙어 있어요. 광고 있습니다. 뭐 터미널 같은 광고. 이게 다 5개 광고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극장 광고를 마치고 이제 이 광고 매체의 특성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뭐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뭐 양해를 하면서 이 원격 수업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